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반도체 부진, 코스닥은 금투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의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탄력 그리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는 전체 시장 대비 반도체의 12주 상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제가 가까운 쪽에 보시면 급락세가 연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비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이 올랐다가 아니라 시장은 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 12%라는 거는 절대 수익률로는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20% 이상의 폭락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급락세가 나타난 상황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국면이 2010년 이후에 오히려 좀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점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면 전환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점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올라와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사실은 다 지금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힘겨운 상황이 연출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증시 대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거세지는 AI 거품론 그리고 삼성전자 고민이죠.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시기가 반도체에 대해서 예. 고민이 많을 텐데 예. 어떻게 저희 잘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간밤에 사실 엔비디아가 8%의 급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동안에 좀 거품론이라든지 예, 예. 수요에 대한 의구심 예. 그리고 정말 이게 AI가 예. 하나의 어떤 그 생산성을 확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AI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예, 센터님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구글 CEO가 했던 얘기긴 합니다. 당연히 네. 투자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투자는 전혀 없죠. 어떤 거든. 그래서 한 보통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성과가 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인프라단의 AI 데이터 센터는 주로 학습용 칩이 들어가고요. 예.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추론 쪽 시장이 상당히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했던 뭐 대표적으로 NIM이라는 그런 추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학습용 칩에서 그다음에 파인 튜닝 그리고 이제 NIM 같은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 쪽으로 보통 가는데, 근데 그런 식의 또 엣지단에서의 트래픽이 또 많이 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애플도 아이폰 16에 인텔리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 깡통 인텔리전스고요. 아마 2년 뒤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엣지단의 투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는 인프라 단에서도 업사이드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엣지단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잘 활용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화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는 인프라단 투자 그리고 엣지단 투자는 뭐 그 이후에도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느 한 기업이나 뭐 아니면 투자가 지금 바로 나와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온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한 AI에 대한 기대는 산업 전반에, 우리 삶 전반에 이게 스며드는 거니까 예, 예.
어쩌면 느끼기에는 뭔가 킬러 애플리케이션 딱 없는데 이거 AI 맞아?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뭐 오라클에서도 지적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예, 예. 들어가는 예. 어쩌면 필수품과 같은 예, 예. 그런 어떤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27년까지 공급단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지만 필수품화된다? 그러면 뭐 사실 27년이 아니라 더 네, 늘어질 맞습니다. 수, 뭐 더 확대될 수 예.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예.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는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여전히 조금은 좀 이 심리적으로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EUV 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단 공정에 대한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느냐인데 이미 엔비디아의 GPU 규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서 두 번째 다운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공급되고 있고요. 물론 그 제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3를 아마 그 제품에는 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직접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HBM을 이미 넣고 있는 그런 고객사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통한 간접적인 공급, 그것도 약간은 HBM3 이 시대에 HBM3는 좀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부분의 영향은 뭐 제한적이지만 다만 이제 계속 제재를 많이 하면 중국의 투자가 좀 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HBM뿐만 아니라 그 HBM만 그 AI 서버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디램하고 또 엔터프라이즈 SSD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예. 뭐 중국의 투자가 부진해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미국의 어떤 견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의 지금 성장이 네. 둔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악재를 찾는 과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칩 메이커들의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주가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미국의 변동성도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왜 미국보다 더 약하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런 중국의 규제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또 똑같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최근의 차트만 보면 어떤 코스닥에 예. 약간 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는 차트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흘러내린 차트입니다. 이 배경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블랙의 지연 때문에 일단 크게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당연히 2분기보다는 증가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버 디램이랑 이런 제품이 2분기보다 15% 정도 지금 이미 고정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출하량이 설령 늘지는 않더라도 가격 오른 것만 가지고도 이익이 증익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좀 증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두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삼성전자가 10월 말에 이제 밝힐 확정 실적에서 얘기할 거고요. 잠정 실적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런 내용을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 성과급을 좀 갑자기 많이 지급을 해야 돼서 그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 상당한 좀 비용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생각하는 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익이 증가할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 보통 이익은 순증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색깔이 보이니 혹시 삼성전자 내부의 뭐 비효율성이 더 커지고 뭐 수율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추측을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속락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어제 간밤에 젠슨항도 지금 뭐 연내 블랙엘 공급 얘기를 했고 네. 저희가 또 대만 쪽에 TSMC 쪽을 체크해도 블랙일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기존 계획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변경 버전이 있는데 두 버전 모두 이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젠슨항도 연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블랙일이 나오면 또 반도체에 대한 센티멘트가 좀 바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북밸류가 거의 한 6만 원 근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북밸류가 6만 5천 원 정도 저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 주가는 PBR 한 배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6만 원 초반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2025년 북밸류를 본다면 한 6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6만 원에서 6만 원 중반은 뭐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삼성전자 주가 5만 천 원이 바닥이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PBR 한 배였거든요. PBR 한 배. 예,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PBR 한 배 근처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PBR 한 배에서는 뭐 시차를 두고 좀 그 시점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사이클이 여전히 AI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주로 인프라단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HBM이지만 예. 향후에는 이제 엣지 단의 이제 엣지 디바이스인 뭐 스마트폰에도 이제 모바일 HBM이 장착이 되는 그런 시대가 향후 2년 내에는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이 좀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면 PBR 한 배에서는 상당한 좀 저는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월 말 확정 실적 나올 때까지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반등하면 또 뭐 매물이 나올 거고 그렇지만 그런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북밸류 기준으로 보면 6만 원 초반이게 되면 100까지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 일봉 말고 월봉, 월봉으로 보면 상당한 지지 영역까지 온 거는 저도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얘기 주셨지만 블랙웰이 어쩌면 뭐 그 국면 전환의 그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또 이 부분은 또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맞습니다.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맞습니다. 이게 만약 지연이 된다면 예. 반도체 업종의 기간 조정, 사실 이게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지지부진함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 블랙의 지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다 속락을 한 거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엘이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첫째 기존 버전이 이제 칩넷 구조거든요. 칩넷을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제 젠슨항이 그걸 뭐 인지를 했겠지만 TSMC를 너무 믿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칩넷을 반으로 쪼갠 제품은 아마 연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HBM을 기존에 8단 붙이다가 갑자기 12단 시장이 조기에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12단도 또 이게 퀄리피케이션 받는 게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연내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대만 쪽이랑 저희가 소통을 해보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또 젠슨항도 그 얘기를 좀 함으로써 뭐 나와야 나오는 거지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의 저점에서는 좀 반등하는 그런 계기는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의미 있게 가려면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저는 나와야지 박스권을 탈피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에서 움직일 건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말에 정말 고객사 퀄리피케이션 받는 거는 확인을 해야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아마 엔비디아 주가도 뭐 어제 반등은 많이 했지만 추세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동부분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뭐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이 특히 뭐 반도체 제품은 실제로 통과를 해야지 그게 그때부터 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대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낙관적인 전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제품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아마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은 좀 반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뭐 지나고 보면 가장 힘든 시기, 뭔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북밸류 기준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재를 해소할 만큼의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그 기간적인 내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센터장한테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반도체주를 담고 계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식의 대응 아니면 좀 그 투자의 기간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일각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빠질 때 이제 범용 반도체도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인벤터리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공급에 대한 능력 자체가 그렇게 내년에도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맨 범용이 지금은 주로 DDR4가 빠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설령 내년 1분기 비수기에 좀 빠지더라도 저는 큰 폭의 하락은 과거같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범용과 맞춤이 있는데 HBM이 맞춤이거든요. 맞춤은 이제 사실 그 물량은 직접 엔비디아가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가격 하락의 주역은 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 가격 인하를 요구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한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지금 엔비디아 제품 자체가 워낙 독점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이 좀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AI 투자가 정말 이제 내년부터 투자를 많이 줄일 환경이면 뭐 지금이라도 반등시 매도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AI 투자가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본다면 오히려 PBR 한 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PBR 한 배 5만 천 원은 결과 그 당시는만 하더라도 뭐 되게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5만 천 원을 찍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올해 한 8만 8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초중반이면 저는 뭐 특히 AI의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뭐 인내할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뭐 회사에서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래서 내년에 예. 반도체 예. 사이클 뭐 피크아웃해서 꺾였다, 예. 꺾인다 이런 예. 우려들은 약간은 그러면 반영이 됐고 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분도 피크를 대비하자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제 엔비디아 주가 오른 배경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대규모로 엔비디아 H200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기존의 이제 사이클, 클라우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이클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면 좋고 안 하면 가격이 속 나가는 그런 식의 약간은 편중된 고객이 뭐 한마디로 편식하는 사이클이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니즈가 일단 쏘버린 쪽도 있고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자 비중이 저는 그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젠슨항은 이제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 비중이 35%라고 했거든요. 엔비디아 GPU에서. 그거보다는 좀 높겠지만 그래도 뭐 높더라도 40% 정도면 나머지 60%가 가면 누구냐를 보면 국가. 그다음에 일반 기업 그리고 통신 사업자, 즉 수요층이 다변화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인프라단에 투자해서 이제 바로 이제 엔비디아, NIM 같은 그런 AI가 없던 기업들도 그 패키지만 쓰면 바로 이제 AI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생태계의 확장과 그다음에 모바일 HBM 시장의 개화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이제 그 뭐 일부 시각이 이제 피크를 물론 뭐 AI 데이터 센터의 피크는 일부 올 수는 있지만 나머지 액티브 단의 그 투자와 그다음에 디바이스 단의 투자를 같이 고려해 본다면 결국 우리 기업은 이제 HBM 만들고 범용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빅그로스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사우디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급등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27년까지의 확대, 클라우드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다변화, 매출의 어떤 확장성까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고민이 될 때 딱 나와주셔서 적절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